안녕하세요. 연세결 성형외과 원장 송한결입니다. 이중턱 성형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환자분들이 걱정되는 점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고는 하십니다. 듣다 보면 이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점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도 전혀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소홀해 하시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을 덜 걱정해도 되는지, 어떠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중턱 성형의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과 영상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경 손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요. 이중턱, 지방흡입, 근육묶기 같은 조작을 했을 때 신경이 손상되면 어떡하는지 정말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신경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운동신경이라고 할 때 이중턱 부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안면신경 중에 하나인데요. 마지날 맨디블라 너브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자면 안면신경의 턱, 모서리,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그러한 운동신경이 이 깊은 층을 타고 와서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에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들 이중턱 성형을 하고 입꼬리가 비대칭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거나 그런 걸 또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직후에 약간의 입꼬리 비대칭이 나는 것입니다. 직후라고 제가 얘기 드린 이유는 이중턱 성형을 할 때 이 이중턱 부위에 마취액을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마취액 자체가 약간 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약간의 그런 입꼬리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것은 대개 하루 정도면은 거의 다 회복됩니다. 그러한 점을 일단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신경은 우리가 흡입을 하는 이 지방층보다 더 깊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흡입을 하다가 그런 깊은 층으로 잘못 캐뉼라가 들어가서 그러한 신경의 일부 조금의 손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꼬리 비대칭이 나타나고 그러한 비대칭이 일주일, 2주일 길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일 자체도 아주 드물거니와 그렇게 일부 손상이 됐다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는 대부분 다 돌아온다. 그러한 점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렇게 운동신경이 다치는 것 자체는 실제로 일어나기도 어렵고 너무 걱정하실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신경이라는 것은 이중턱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중턱 부위의 감각이 둔해졌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에서 직후에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그 둔해진 감각은 대개의 경우 한 달에서 한 두 달까지는 둔해진 채로 유지가 되고 서서히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찜질을 할 때도 화상을 입지 않게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감각신경이 둔해졌다가 천천히 돌아오는 것은 거의 루틴이기 때문에 거의 일상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을 걱정하고 감각이 안 돌아온 것 같다고 너무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중턱 성형을 한 다음에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너무 걱정하실 일이 아니다. 과한 걱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중턱 성형을 한 다음에 피부가 얇아지면서 피부 밑이 비친다거나 약간 색소 침착이 일어난다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지만 역시나 일어나기가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술이 진행될 때 필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너무 피부가 얇은 분들한테는 피부 밑에 약간의 그런 지방층까지도 완전 다 제거하려는 그런 무리한 욕심을 의료진이 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같은 얘기지만 재수술일 경우, 즉 한번 이중턱 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재수술을 해서 뽑을 때에는 피부가 얇아지는 것에 대해 염두를 하고 의료진이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료진이 정확히 해부학적 구조를 알고 너무 과도하게 지방을 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제가 늘 얘기 드리듯이 이중턱 성형은 이중턱을 예쁘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움푹 파이고 울퉁불퉁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수술을 한다면 피부 밑이 비친다거나 피부 밑에 색소가 침착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실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혈종 그리고 장액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중턱 성형이라고 했을 때 그 성형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연부 조직, 피부 밑에 있는 살들을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조작을 합니다. 이렇게 지방이나 근육을 조작하고 제거하고 하면서 결국 피부 밑에는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한 빈 공간을 이렇게 압착을 시켜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중턱 성형인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점은 이러한 빈 공간이 생겼을 때 우리 인체는 그 빈 공간을 무언가로 이렇게 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꾸려고 하는 것이 혈액일 때에는 그게 혈종이 돼서 피가 차는 것이고요, 체액일 때에는 장액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체액이 차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종이나 장액종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테이핑이라고 해서 이중턱 밑에 이렇게 테이핑을 해서 턱 위에까지 살짝 올려 붙여서 이중턱 부위를 위에 올려 붙일 수 있도록 잘 밀착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또한 땡기미를 사용하시라고 얘기 드리면서 이 땡기미를 잘 고정을 해서 이중턱이 잘 눌려 있도록 위에 잘 이렇게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을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혈종이나 장액종은 많은 분들이 잘 생각을 안 하시지만 임상을 보다 보면 오히려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이건 역시 저희가 해결을 다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굳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신경이 다칠까 이런 것들만 좀 걱정을 하시고 오히려 땡김이나 이런 거 테이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런 혈종이나 장액종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점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 후에 유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흉살들, 즉 바이오본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오본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부작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체는 수술이 진행되면 그 수술이 진행된 것에 맞춰서 회복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회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흉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술에 대한 정상 반응이고 정상적인 회복 과정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본드는 생겼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은 수술 후에 한 4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 이렇게 바이오본드처럼 보이는 것들이 땅땅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점을 늘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고 바이오본드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관리, 고주파라든가 필요한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다. 즉 석 달 이상이 지나갔을 때에는 대부분의 그런 바이오본드의 딱딱함들은 해결된다. 그러한 점을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턱 성형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걱정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작 걱정해야 될 것을 걱정 안 하고 엄한 데에다가만 너무 걱정하시는 것은 시간이 낭비되는 거다, 좀 그런 취지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테이핑 잘 하시고 땡김이 잘 하셔서 잘 눌러져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적인 것들은 너무 걱정하실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세근 성형외과 원장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